안녕하세요. 골로막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파운더리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가장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TSMC에 얼마나 뒤쳐져 있고 금방 따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엄격하게 벌어졌을 때는 1등이 잘 못할 때 2등이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1등이 잘 못하거나 주춤할 때 기회가 있는데 2등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걸 잡을 것이고 2등이 준비가 안 됐다면 2등은 계속 2등이겠죠.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특별한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거나 기술적 변화가 시도되고 있을 때는 이러한 그 1등의 주춤과 2등의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냐 측면에서는 yes and no인데 준비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레스는 일부에서는 잘 되고 그러니까 진척은 일부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많이 시기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쉽고요. 주춤한다는 것은 TSMC 역시도 그 요구되는 수요에 충분히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파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거꾸로는 수요가 그만큼 너무 많다는 거예요. 파운드리를 사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비록 삼성이 의미 있는 레벨의 TSMC하고의 기술적으로 부합할 정도 또는 그 이상을 넘어갈 정도로 그래야 사실은 1등 말고 2등도 쓰는데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기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차선책으로서 삼성전자를 또 완전히 버리면 또 리스크가 있거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채용에 대한 그 욕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23년도 하반기에 가시적으로 보일 것인지 아니면 기대만 가지고 24년도 상반기 중에나 의미 있는 가시성을 확인할 것인지 이것이 관건인데 현재 주가는 그러한 그 의미 있는 가시적인 우리의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진척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기회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목을 삼성 파운드리 vs TSMC는 1등 TSMC가 주춤할 때 기회를 놓치자마자 TSMC가 엄청나게 큰 미스테이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캐파가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한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수율 측면에서도 TSMC가 무작정 잘 나가는 것보다는 삼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수율에서 어느 정도 비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아직 긍정적으로 실적에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 텐션하는 거죠. 최근 이슈는 말이죠. 6월 말 7월 되면서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매년 하는 16년부터 16년인가 18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밝힌 비전과 그 직전에 나왔던 5월달인가요? TSMC가 또 계속적으로 기사에 흘러나오는 그런 정황을 정리한 겁니다. 4나노하고 3나노가 있는데 물론 진짜 삼성하고 TSMC의 진짜 격전에서 결판 난다고 할까 뭐하지만 큰 분수령은 25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25년이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2나노가 도입되는 시기고요. 지금 3나노, 4나노도 스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2나노 도입되는 시기고 시점이 어떠냐면은 미국 공장이 TSMC가 좀 미뤄진다 하네요. 원래 내년이었는데 25년에 나오고 삼성도 24년에 나온다는데 어쨌든 본격적인 양산 규모로 나와서 의미 있게 붙는 거는 25년이니까 2나노 미국 공장이 양산 램프업이 본격화되는 25년이 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의 수요는 4나노, 3나노입니다. 3나노는 입도 선매하는 거고요. 4나노도 파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4나노에서는 그 TSMC가 삼성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3나노는 1년 정도 격차로 시장에서 업계에서 전반적인 평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이요. 수율 측면에서는 TSMC의 가장 미세 공정이 3나노이죠. 얼마 전까지 한 3개월 전만 해도 수율은 얘네들도 50%대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지고 있는데 현재는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만은 역시 3나노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70% 넘었다는 얘기를 아직 듣고 있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TSMC 역시 3나노를 가는 관계에서는 원가 부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가를 너무 많이 높이면은 고객들한테 반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수율이 빨리 올라가야 돼서 3나노를 의미 있는 수준의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TSMC가 이게 아주 편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5나노는 보통 11,000불 웨이퍼 한 장당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3나노에서는 원래 2만 불 정도가 얘기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의 그 아이폰 15의 그 애플향은 2만 불이 아니고 17,000불 또는 그 정도 왔다 갔다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수율이 70%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TSMC가 조금은 주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라는 마음인 거죠.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얘기인다 번외입니다만은 고객이 애플도 있습니다만 애플이 가장 큽니다. 애플이 뭐 3나노를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TSMC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데 테슬라도 이제 중요한 거죠. 테슬라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는 차량용 반도체에 엣지단의 칩을 자기네가 만들어 왔거든요. 물론 그 얼마 전까지는 이제 엔비디아가 썼고 뭐 차세대 제품을 엔비디아를 쓸 것인지 자기네 거 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엣지단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용 반도체 칩이죠. 그걸 양산은 누가 하느냐? 양산은 TSMC가 했죠. 근데 이것을 차세대 25년에 사용달라고 하는 엣지단 차량용 반도체 칩 하드웨어 5.0이라고 명칭되는 지금 4.0인데 그것을 TSMC뿐 아니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만으로 갔다 그래서 TSMC는 제꼈다 여러 가지 그 설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정확히 리스폰드를 안 하고 당연히 안 하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직 시간이 남았고요. 테슬라가 칩을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애플하고도 이제 파운드리를 확보하는 경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노력은 테슬라의 하드웨어 5.0을 받기 위한 노력은 매우 강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2년 전이 아니고 2년 후가 아니고 지금 당장 또 내년도 이슈가 되는 거는 엔비디아의 칩은 누가 하죠? HBM 메모리나 파운드리는 HBM 메모리는 하이닉스가 하고 엔비디아의 그 GPU 자체의 양산은 TSMC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SMC가 만드는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메모리를 TSMC가 다시 받아서 또는 하청을 줘가지고 어드밴스 패키징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AI GPU 하고 메모리의 합이거든요. 근데 AMD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AMD가 후발주자인데 AMD도 당연히 TSMC가 안정적이니까 파운드를 그걸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AMD가 TSMC를 쓰려고 하니까 TSMC 파운드리 팹이 아주 여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둘 간에 지금 줄다리 게임이 되고 있어요. AMD가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TSMC가 중요해요. 이렇게 대만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편에 또 다른 데 가서는 그렇죠.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래서 TSMC 외에 다른 파운드리도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다른 그 일본에 방문했을 때 며칠 전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충돌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MD가 근데 결국은 후발주자로서 엔비디아 편 GPU를 만들어야 되는데 GPU 양산은 TSMC에 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뒤에 HBM 메모리는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HBM 메모리가 TSMC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받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MD한테 야 너네 GPU 생산 그래 TSMC 약간 주고 우리한테 약간 주는데 TSMC 주더라도 나중에 그 패키징 할 때 HBM 메모리하고 GPU하고 이렇게 같이 어드밴스드 2.5D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묶는 거. 그 패키징을 우리가 할게. 삼성전자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단에서 AMD의 GPU하고 자기네 HBM하고 섞어서 같이 원 패키지로 하는 그 단계를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오퍼를 제안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AMD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올 말 내년도 돼서 AMD의 향으로 가는 것이 삼성전자 HBM 메모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어떻게 나눠지냐 이런 거 측면하고 그 다음에 AMD의 GPU 생산을 과연 TSMC만 줄 것이냐 삼성하고 나눠줄 것이냐 TSMC 다 준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이런 GPU하고 HBM을 같이 묶는 패키지 따는 삼성전자가 하느냐 이런 복합적인 게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삼성한테는 지금 HBM 메모리에서의 삼성 하이닉스와 경쟁 그 다음에 GPU 단에서의 파운더리와 패키징 단에서의 파운더리를 세 가지 비즈니스가 다 삼성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고 퀄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되면 혹여나 그러면 올 말 정도 돼가지고 이 뭐지?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그러한 측면을 아주 긍정적이지도 아주 비관적이지도 않은 상태로 갖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흐름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뭐죠? 얼마 전에 파운드리 비즈니스 D램의 부사장 핵심 그 리더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기의식이 극도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속도 이슈지 어느 정도의 가시성은 개선의 가시성은 보일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TSMC의 파운드리 얘기했는데요. 말씀 나온 김에 TSMC 상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요. 얼마 실적은 나왔는데요. 실적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적은 뭐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이던스가 올해의 매출이 작년보다 빠진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매크로가 안 좋기 때문에 TSMC는 매출의 94%가 AI가 아닌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HPC
하이 퍼포먼스 PC라든지 서버, 휴대폰 이런 것들이 여전히 90%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만약에 영업이익이 올라가려면 애플 향으로 가는 3나노, 애플의 그 아이폰 15 이런 것이 다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작보다 더 많이 팔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가 3나노 수율에서 빠르게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양산할 때 코스트가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3나노 매출을 본격화하는데 애플 모멘텀이 수치적으로 붙어대고 얘네들이 일드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조합이 잘 될 거라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3분기가 2분기에도 좋아지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올해의 매출을 긍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주식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아주 비싸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사이드가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되면서 TSMC가 빠졌는데 그것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고루 영향을 주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다. 메모리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TSMC가 또 얼마 전에 얘기한 게 있죠. ASML 말도 많은 TSMC가 아리조나 미국 공장을 미국의 그 칩팩 반도체법 그 지원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24년 하반기에서 25년으로 연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그 인력 문제다 그래서 연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삼성전자한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전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잘 인력 문제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에서 30년간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30분 떨어져 있는 삼성전자의 미국 두 번째 공장 테일러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TSMC가 처음 애리조나 팹에서 사람들을 다루고 이걸 업앤러닝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해외 경쟁사의 지연은 TSMC의 미국 공장의 지연은 삼성전자한테는 굿 뉴스일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